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하죠. 데이터 조작어. DML을 이렇게 불러서 DML. 조작어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 있다 그랬어요? 셀렉트가 있고, 검색. 그 다음에 인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셀렉트는 검색이니까 금방 하죠. 검색. 인서트는 삽입이고, 업데이트는 갱신이고, 딜리트는 이제 삭제입니다. 삭제. 조작어는 이제 실제 데이터하고만 연관이 있다는 얘기야. 실제 데이터하고만. 딴 거하고 연관 없어요. 실제 데이터를 검색할 것인지, 삽입할 것인지, 갱신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떻게 돼? 검색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삽입이나 삭제나 갱신은 전부 어떻게 돼요? 하나의 테이블만 대상으로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무식합니다. 그죠? 근데 이 검색은 가장 다양한 형태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제 가장 다양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뭐 필기에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기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실기, 필기가 다 중요하단 말이야. 뭐는? 셀렉트는. 그럼 뭐부터? 검색부터 보자고, 검색. 뭐, 셀렉트 명령어부터. 셀렉트. 우선은 기본, 어떻게 해야 돼? 기본 형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이거야. 뭘 외워라? 기본 형식을 좀 외워라. 외워라. 기본 형식은 셀렉트 절에는 뭘 쓰게 돼 있다? 셀렉트 절에는 열 정보를 쓰게 있다. 즉, 속성 정보를 기술하게 돼 있다. 여기에는 뭘? 속성 리스트를 쓴단 말이에요. 속성. 자기가 검색해서 봐야 될 정보, 속성 정보를 여기다 쓰게 돼 있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거 다 쓰면 돼. 그지? 속성. 그 다음에 프로함절에는 뭘 씁니까? 프로함절. 프로함절에는 테이블 정보를 쓰게 돼 있죠. 즉, 릴레이션 정보를 쓰게 돼 있다. 여기는 테이블 정보를 쓰는 거야. 테이블을 쓰는 겁니다. 테이블. 자기가 검색하고자 하는 테이블명. 꼭 하나만 써야 된다? 아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을 다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웨어절이 오죠. 웨어절. 웨어절에는 조건식을 쓰게 돼 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는 정보만 보자는 얘기죠. 조건식을 쓰게 돼 있다. 조건식. 물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야. 기본 포맷. 뭐 select, from, where가 기본 포맷이란 말이야. 이 이후에 뭐 그룹 바이 절도 있고 오더 바이 절도 있고 그러예요. 응? 그룹 바이 절은 이제 그룹화 시킬 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절도 필요하죠. 오더 바이. 이거는 이제 정렬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여튼 기본 폼에서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저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 미리 그려놨어요. 테이블 두 개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우선 첫 번째 형식을 보자고. 이 회원 테이블 전체를 검색하고 싶습니다. 회원 테이블 뭘? 전체 검색. 그럼 셀렉트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열 정보를 대표하는 속성 정보를 대표하는 문자가 에스테틱입니다. 요거야. 이걸 쓰면 이거 3개 다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5개 있어도 5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열 정보를 대표하는 문자가 바로 요거다. 이걸 구하라. 어디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 회원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 정보를 다 보여달라. 그럼 이게 다 튀어나오지. 물론 많이 쓸 일은 없겠죠. 저렇게 테이블이 조그만 거나 어떻게 돼? 화면으로 보이지 몇 천 개, 몇만 개씩 들어있는 걸 화면으로 쭉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하나도 못 봅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전부 검색하고자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중복 제거 명령.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지.
내가 이름이라는 회원 탭에서 이름이라는 정보를 보고 싶은데 중복을 제거해서 보고 싶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어떻게 한 번만 나오게끔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select 이렇게 했을 때 select distinct라는 옵션입니다. 이름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라? 중복을 제거해서 보여달라. 중복을 제거해서 from 어디로부터? from 어디로부터? from 회원 테이블로부터. 그럼 원래 all이 기본이란 말이야. all을 하면 어떻게 돼? 이 전부 나오죠? 이름만 보여달라 했으니까 조용필, 김건모, 조용필, 양수영 이렇게 4개의 뭐가 나와야 돼? 투플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4개가. 근데 중복을 제거하라 했으니까 여기 조용필 2개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3개만 나옵니다. 조용필, 김건모, 양수경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복 제거 옵션이 뭐라고? 디스팅트다.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다. 잘 알아둬라는 얘기지. 이런 말이 붙으면 이걸 뭘 하는 거야? 중복 제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조건에 관한 거야. 조건에 관한 거. 그죠? select. 조건. 조건은 뭐, 어쨌든 이름을 보여라 했습니다. 이름을 보여라. from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에 이름을 보여라 했어요. 어디서? 회원 테이블로부터 보이는데, where가 와야 돼. 조건절이 있으니까, where. 뭐가? 나이가 얼마 이상? 20세 이상인 경우. 20세 이상인 경우 보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20세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해당 사항 없고, 이건 오케이, 이거 해당 사항 없고, 이거 오케이죠. 그죠? 그러니까 20세 이상만 해당이 되니까 누구? 김건모하고 양수경 2사람만 나오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조건식을 어떻게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라는 얘기야. 지금은 어떻게 돼?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쓴다. 이상은 20세까지 포함되니까 갖다도 써야 된다는 얘기야. 20세 이하다 그래도 20세가 포함됩니다. 이하도. 이것까지 이런 뜻이야. 이자가. 그러면 10살부터 20세 사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 10세에서부터 20세 사이. 그러면 10세 이상이고 20세 이하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이라 했으니까 다 포함되니까 양쪽에. 그때는 조건절을 쓸 때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조건절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절만.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10세 이상이고 10살부터 20세 사이라 했으니까 이상이고 and 이렇게 써야 되죠. and 나이가 뭐 이하? 20세 이하다 이렇게 씁니다. 명심하세요. 네, 명심. 뭘로 연결시켜야 돼? and로 연결시켜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만이 10세에서부터 20세 사이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써도 된다? between으로 써도 되죠. 10 between. 그죠? (20) 이렇게 어서부터 어디 사이?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10살부터 20세 사이 이렇게 쓰셔도 어떻게 이거와 같은 뜻이다. 이거와 같은 뜻. 다시 쓸게요. 몇 살서부터 몇 살 사이? 10살서부터 몇 살? 20세 사이. 요렇게 쓰셔도 뭐하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요거하고 똑같은 뜻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물론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저렇게 조건식을 써도 되는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화 같은 경우 있죠? 오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번호 있죠? 회원번호가 N1, N3와 같은 경우 그에 대한 이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번호가 뭐하고 뭐와 같은 경우 N1 또는 N3와 같은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어디서? 회원 테이블에서. 그러면 조건식을 어떻게 쓰냐? 앞에는 딱 똑같으니까 조건식만 보여드리는 거야. 즉 뭐가? 회원번호가 뭐와? N1과 같거나 했으니까 O와 이렇게 쓰는 거야. N1과 같거나 뭐와 같은 경우? 회원번호가
N3와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 문자니까 이렇게 쓴 거죠? 문자니까 뭘로 묶었어? 원 커테이션 마크로 묶어 쓰는 겁니다. 이건 문자 상수값은 이렇게 쓰고 그냥 숫자 상수는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문자 상수는 이렇게 쓰고요. 그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어쨌든 이렇게 또는 하고 할 때는 뭘로? 오화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거하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in이란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in. 회원번호가 이렇게 쓰면 되죠. 회원번호가 in 연산자 n1 또는 n3하고 같은 경우 이렇게 씁니다. 같은 경우야 이렇게 in 연산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in 연산도 뭐하고 같은 거야? 5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야. 회원번호가 N1이 있거나 또는 N3가 있으면 똑같은 얘기지. 회원번호가 N1하고 같거나 회원번호가 N3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 인연산, 이게, 저런 데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라고 비교할 때 있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너라고 비교할 때. 뭐하고 비교할 때? 널. 그래서, 나이가 널과 같은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했습니다. 나이가 뭐? 널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네, 여기에. 그럼 여기 널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를 구하라? 이름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널과 같은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너라고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뭐 쓸까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라고 같은 이렇게 쓸까봐 걱정된다. 이렇게 쓰면 이건 뭐 무조건 에러입니다. 너라고 비교할 때는 항상 is 연산자를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is 연산자. 나이 is 널이냐 이렇게 써야 돼요. 명심하세요. is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is. 너라고 비교하는 연산자는 무슨 연산자다? is 연산자다. 그러니까 널이 아닌 놈의 이름을 구하라 했어요. 나이가 널이 아닌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역시 너라고 비교하는 거니까 난널로 하는 거야. 나이 is 난널이냐 이렇게 쓰면 되죠.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는 조용필 하나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조용필, 김건모, 양수경이 나오죠. 어쨌든 너라고 비교한 경우는 당연히 무슨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 is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in 연산도 많이 나오고요. is 연산자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like 연산자를 보자고. like 연산자는 뭐냐면 문자인 경우만 가능해요. like. 그죠? 일부가 이렇게 같은 경우 사용하는 경우야. 그래서 문자만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씨인 경우에 이름이 뭐인 경우? 김씨인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이 김씨인 경우에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이름이 like 이렇게 씁니다. like. 그 명심 like. 이름이 뭐하고 같은 경우? 김 %하고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값이 첫 글자가 뭐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김이기만 하면 돼. 첫 글자가. 김이기만 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나머지 글자 수나 개수나 그죠? 모양이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김이면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는 like 연산자 쓸 때 특히 % 있죠? %는 모든 문자를 대표합니다. 무슨 문자? 모든 문자다. 모든 문자. 모든 문자를 대표하는 이런 문자고요. 그 다음에 밑줄 문자가 있습니다. 밑줄 문자는 한 문자 대표합니다. 한 문자. 그러니까 김씨로 시작하면서 전체 이름이 성까지 합쳐서 세 글자인 경우 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밑줄 문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건 첫 번째 글자는 김이어야 되고 총 글자 수가 몇 개래야 돼? 하나, 둘, 세 개야 되죠. 4개짜리 이런 거, 5개짜리 이런 건 안 나오지. 얘 같은 경우는 글자 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에 %를 쓰면 이름이 처음에 김씨기만 하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지? 밑에는 김으로 시작하면서 세 문자라 해야 돼. 그게 다른 얘기죠. 위에하고 밑에하고는.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이 like 연산자를 쓰는 경우는 숫자는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비교가 안 되니까
숫자는 안 돼. 한 문자씩 이렇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니까. 숫자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문자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해당 필드가 뭘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캐릭터이나 바캐릭터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뭐 인티저나 뭐 더블이나 이런 걸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식 쓰는 거 있죠? 이 조건식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관계 연산자를 써서 뭐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개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따로 정의되어 있는 특수 연산자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 특수 연산자. 특히 이런 거. 예, 특수 연산자들은 확실하게 저런 걸 어떻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라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해를 확실하게 넘어가시고 특히 특수 연산자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거 여기다 써놓게. 뭐 배웠던 거 논리 연산자 and or 개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인연산자 개념 이해하시고 이지연산자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like 연산자 이해하시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함수에 뭐 있냐면 함수가 썸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썸은 뭐 합계 구하는 데 사용하는 함수야. 그 다음에 AVG라는 함수 평균 구하는 함수시.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함수 개수 구하는 함수야. 투플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카운트.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함수. 이런 함수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셔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셀렉트에서 나이로 할까요? 네. sum 나이 어디서 from 회원 테이블에서 뭐 조건에 맞는 것만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했습니다. 왜요? 나이가 뭐 미만? 나이가 20세 미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20세 미만 20세는 안 들어갑니다. 미만하면 20세 미만인 경우에 나이의 합계를 구해서 출력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20세 미만은 이건 오케이고 이건 안 되고 그죠? 여기 14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거 오케이 이거 안 되죠. 그죠? 20세 미만이니까 그럼 20세 미만인 경우 18하고 14하고 더해서 얼마? 32가 나오네. 그래서 결과는 이거 얼마 나와? 32가 나옵니다. 32. 그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물론 이 썸 대신에 여기에다가 뭘 쓰면 여기다가 AVG를 사용하면 AVG 이렇게 썼다 이거야. AVG 하면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즉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 평균을 구하라면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더하면 그게 32가 나와. 그걸 뭐가 두 개니까 투플이 두 개니까 2로 나눠서 얼마?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옵니다. 알아서 잘 나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6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까지 다 나와야 되지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AVG. 그럼 카운트 하면 얼마 나온다? 카운트 하면 여기 카운트를 써서 카운트 이렇게 사용하면 당연히 2가 나오죠. 몇 개니까? 하나, 두 개니까 당연히 2가 나온다. 2. 투플의 개수를 씌워주는 게 무슨 연산자야? 카운트라는 연산자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맥스 이렇게 쓰면 최대값을 구해서 나옵니다. 최대값. 별거 아니야? 최대값. 네. 이렇게 맥스 이렇게 쓰면 당연히 최대값이야. 이 둘 중 안에 최대값은 18이니까 이건 당연히 18이 나옵니다. 미니멈 쓰면 당연히 14가 나오고요. 최소값을 구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 이거 합계 구하는 거구나. 이건 뭐 구한다? 평균 구하는구나. 이런 건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이런 건 최대값을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주의할 것이라는 것은 뭐야? 썸이나 AVG 이거 있죠. 썸이나 합계 구하는 함수나 평균 구하는 함수는 반드시 해당 필드가 뭘로 정의되어 있어야 돼? 숫자로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숫자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계나 뭐 평균이나 이런 게 나오지. 그죠? 하지만 카운트나 맥스나 미니멈은 당연히 뭐 숫자로 정의되어 있든 문자로 정의되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맥스 같은 경우는 이름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름 필드에서 가장 큰 놈을 구하라. 상관없죠. 야, 여기서 가장 큰 놈은 뭐야? 가장 큰 놈은 조용필이네. 그지? 조용필이 가장 큽니다. 이름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문자는 어떻게 돼?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생각하시면 돼. 예, 국어사전은 어떻게 돼? 앞에 있는 놈이 작은 놈이 큰, 뒤에 있는 놈이 큰 놈이야. 오름차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역, 니근, 디근, 니을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게 순서예요. 대소비교에. 영어는 A, B, C, D가 순서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놈은, 가장 작은 놈은 긴 건뭐지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이응, 인, 양수경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지읒으로 시작하는 조용필이 맨 나중이죠. 그러니까 조용필이 가장 크단 말이야. 대소비교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맥스나 미니멈 같은 거 이런 거 카운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문자든 해당 필드가 숫자든 관계가 없어. 근데 썸이나 이런 거 여기다 이름에다 썸 쓰면 큰일 나죠. 이름을 더해서 나오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네. 그래서 썸이나 AVG는 해당 필드가 뭐라 해야 돼? 숫자 필드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보자고요. 다섯 번째. 네. 조인을 한번 보자고. 이거하고 조인해서. 그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T3 해볼까? T3. 그죠? T3 테이프를 빌려간 회원의 이름을 구하라 했습니다. 뭐를 빌려간 회원이야? T3 테이프. T3라는 테이프를 빌려간 회원의 이름을 구하라. T3 테이프를 빌려간 회원이 N2라는 걸 알죠? 근데 N2의 이름은 여기 없어, 그지? N2의 이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T3 테이프를 빌려갔는지 보려면 대여 테이블을 봐야 되고 T3 테이프의 회원이 이름이 누군지 보려면 회원 테이블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로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조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셀렉트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이름을 구하죠. 이름을. 물론 이름을 구할 때 지금 여기하고 봤을 때 겹치는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겹치는 게 있다면 어느 테이블에 뭐다라고 반드시 명시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쓸 때 회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써주는 게 어떻게 돼? 컴퓨터가 연산하는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얘기야. 어느 테이블에 뭐다 이렇게. 점입니다. 점. 안 써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이름 쓰는 게 아니라 회원 테이블에 이름 이렇게 써주면 더 빠르단 말이에요. 연산이. 어쨌든 뭐 써주든 안 써주든 지금은 상관없어. 이름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전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써주든 안 써주든 상관이 없다. 써줘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회원 테이블의 이름을 구하라는 얘기야. from 어디로부터?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로부터. 하나의 테이블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로부터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 이름을 다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걸. 오케이. 두 개의 테이블로부터 회원 테이블에 있는 이름을 구하라. 조건을 써야 되겠지, 조건. 왜요? 조건을 씁니다. 왜요? 조건은 뭐야? 조건은 당연히 대여 테이블에 있는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고 그것만 쓰면 안 돼. 대여 테이블에 있는 회원 번호와 어디에 있는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번호가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조건이 두 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이 좀 기니까 여기다 쓸게요. 어디에 있는 거? 대여 테이블에 있는 테이프 번호. 물론 이거는 대여 테이블에 있는 거 이렇게 안 써도 돼. 하지만 회원 번호를 물을 때는 반드시 어느 테이블에 있다라고 물어야 되겠지, 그지? 테이프 번호가 뭐하고 같고 T3와 같고 and 이렇게 나와야 되죠? and. 자, 뭐 회원 테이블에 있는 테이프 번호와 뭐가 같아야 돼? 대여 테이블에 있는 회원 번호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회원 번호가 같아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이렇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웨어절에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면 이렇게 이것만 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만 쓰면 이름 다 나와. 조용필, 김건모, 조용필, 양승현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왜? 어차피 카티션 거기 때문에 다 한 번씩 한단 말이니까 이거 다 한 번씩 다 해줘. 그러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걸로 조건식을 쓰면. 뭐 이 조건식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조건을 다 만족시킬 때 구하라. 이게 뭐야? 조인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고, 그럼 이게 구해지잖아. 그치? 근데 이거하고 조인했을 때 요 번호하고 요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만, 다른 경우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 요 번호하고 요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만 뭘 구하라?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긴 콤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어, 이거. 그죠? 여기도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원래 원칙은. 뭐 다 써도 됩니다. 네, 써도 되지만. 이 두 가지는 안 쓰고 그냥 이름 써도 되고, 여기는 테이프 번호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원번호하고 여기가 대여하고 생각할 수 없어. 왜? 저기 회원번호네. 잘못 썼으니. 여기 회원번호입니다. 네. 회원 테이블의 회원번호야. 네, 회원번호하고 대여 테이블의 회원번호야.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회원 테이블의 회원번호하고 대여 테이블에 있는 회원번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이 회원번호하고 그냥 회원번호 쓰면 어떻게 돼? 양쪽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 구분이 안 되잖아. 어느 쪽에 있는 회원번호인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오케이. 이거는 명시해 줄 필요 없지만. 한 개씩 밖에 없으니까. 예.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 이게? 조인이다. 조인. 예.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이 부속질이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뭘로 쓴다? 부속질이어. 그러니까 6번째 이렇게 보자고. 부속질이어. 무슨 뜻이냐면, 우선, 여기서 뭐를 구하는 거? 회원 테이블에서, 셀렉트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름을 구하라. 어디서부터? from 회원 테이블로부터. 회원 테이블로부터. 근데 조건이 뭐냐면, 왜요? 여기서 뭐가? 회원번호에 뭐가 있다면? 회원번호에 인이야, 인. 그리고 가로 치는 거예요, 가로. 요 가로 안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밑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가로 안에. 여기에 셀렉트 절이 다시 오는 거야. 셀렉트. 뭐를 구하라? 회원번호를 구하라. 회원번호. from 어디로부터? from 대여 테이블로부터. 당연히 조건이 뭐야?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은 경우야.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은 경우. 이렇게 가로.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연결된 겁니다. 한 줄로 쓰셔야 돼요. 그럼 뭐부터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밑에 가로가 먼저니까 항상 가로부터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여 테이블에서, 밑에 테이블에서, 대여 테이블에서 뭐가?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은 경우. 테이프 번호가 T3와 같은 경우에 뭐를 구해? 회원 번호를 구하자. 그럼 뭐가 나와? N2가 나오죠. 가로 안이 N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연산하고 나면 여기 가로 쳐서 N2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란 말이야. 이건 뭐하고? 인연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회원번호에 N2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름을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가로 안을 연산해서 N2가 나오면 그것이 어디에 있다면 이 회원 테이블의 회원번호에 있다면 그것의 이름을 구하라. 똑같죠.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 거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시험 문제 가끔 묻습니다. 특히 이게 인이구나 하는 것들. 오케이 이런 것들. 뭐 이거지스트를 써도 됩니다. 이거지스트 그죠? 존재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를 구하라? 이름을 구하라. 이거지스트. 인을 써도 되고요. 또는 는을 써도 됩니다. 는. 같은 경우를 구하라. 지금 하나니까 이렇게 같은 경우 는 써도 됩니다. 그죠? 다 같은 얘기다.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한번 볼까요? 그룹 바이. 자, 그룹 바이. 즉, 이 대여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켜서 포인트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셀렉트. 뭐를 구하라? 뭐, 회원 번호하고, 포인트의 합. 그러니까, sum 포인트를 구하라. 그랬어요. sum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이미 해봤으니까. 자, 포인트의 합을 구하라. from 어디로부터? 대여 테이블로부터. from 대여 테이블로부터. 근데,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 뭐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켜라? 회원 번호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원 번호에 따라서 그룹화. 그럼 이렇게까지만 썼다면 뭐에 따라서 회원 번호에 따라서 그룹화를 시키라 했으니까 회원 번호가 같은 것들이 묶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룹이 몇 개 생기는 거야?
그룹이 3개를 생기겠네요. 그죠?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죠. 첫 번째 그룹이 됩니다. 회원번호 같은 거 2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요 회원번호 같은 거 2개죠. 요게 두 번째 그룹이 되고, 이게 세 번째 그룹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룹이 몇 개 생깁니까? 3개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그룹, 이게 두 번째 그룹, 이게 세 번째 그룹이야. 그룹화를 시키라 그랬으니까. 회원번호에 따라서 같은 것들이 묶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생기는데 이 3개의 그룹에서 뭐 회원번호를 구하면 얘는 N1이겠죠? N1. 그 다음에 포인트의 합은 요 안에 있는 포인트 값의 합은 3이 되네. 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 N2 이렇게 하고 포인트의 합은 5가 되네. 그 다음 요거는 세 번째는 N3 되고 뭐 더해봐야 5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룹화를 해서 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쓸 때는 그룹에 대한 조건, 즉 포인터의 합이 5 이상인 경우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룹에 대한 조건을 써야 되잖아. 그죠? 각각 개인에 대한, 각각 튜플에 대한 조건을 쓸 때는 웨어절을 쓰면 돼. 그냥 웨어절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조건식을 물을 때는 당연히 웨어절로 물는데 지금처럼 그룹화를 해놓고 그룹에 대한 조건을 물을 때는 해빙을 써야 됩니다. 뭐로 쓴다? 해빙. 그러니까 이 그룹 바이 뒤에는 해빙으로 조건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해빙 이렇게. 그죠? 해빙. 썸 뭐에? 포인터의 합이. 포인트의 합이 뭐 이상인 경우만? 5 이상인 경우만 구하라. 이렇게. 그죠? 오케이. 뭐에 대한 조건을 쓸 때, 그룹에 대한 조건을 쓸 때. 아까 3개 했었잖아요. N1, 3, N2, 5, N3, 5 이렇게 3개가 나왔었는데 이 3개가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돼? 포인트의 합이 얼마 이상인 경우만 나오는 거야? 5 이상인 경우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N1 제거되고 이 밑에 있는 2개만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룹화를 해놓고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뭐 해빙으로 조건을 줘야 된다는 얘기. 이거 역시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즉 앞에 그룹 바이 절이 있으면 뒤에 당연히 조건식은 뭘로 써야 된다? 해빙으로 써야 된다.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 하면 해빙. 해빙하면 그룹 바이. 이거하고는 어떻게 돼? 철저히 명심해서 보기에서 찾았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8번 뭐에 대해서? 오토바이. 예, 소트에 대해서, 정렬에 대해서 보자고요. 뭐 쉽게 생각하세요. 회원 테이블에서 나이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이름을 보여라 했습니다. 뭐 쉽죠? 셀렉트 했습니다. 셀렉트. 이름을 보이는데 그럼 어디로부터? 그럼 어디로부터? 회원 테이블로부터. 근데 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보여라 했어. 예? 그럼 정렬전은 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오더바이를 써야 된다 그랬지. 오더바이. 뭐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무슨 정렬? 오름차순. 이렇게 쓴다 그랬지. 내림차순은 디센딩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디센딩 이렇게 쓰시고 오름차순은 어센딩이라고 쓰면 되죠. 예. 오름차순 하니까 이거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예,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죠. 어센딩은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게 맨 앞에 오는 거고 디센딩은 어떻게 돼? 큰 게 맨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작은 애이 먼저 나오라는 얘기야. 여기서 나이가 가장 작은 애는 뭐야? 14세죠. 그러니까 이 조용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8세가 나오겠지. 그 다음 조용필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세가 나와야 되니까 양수경 나오고 그 다음에 김건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조용필, 양수경, 김건모 이런 순서로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검색하면 조용필, 김건모, 조용필, 양수경 이렇게 검색이 되지만 이렇게 오름차순에서 검색을 하면 나이에 따라서 오름차순 검색을 하면 저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물론 여기다가 나이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여기 14세 같다래. 여기 14세 이것도 14세야. 14세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뭐 컴마 쓰고 예를 들어서 이름에 따라서 뭐 오름차순 정렬하라. 오름차순 아니면 어떻게 돼? 회원번호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오름차순 하라. 어센딩 하라. 뭐 디센딩 하려면 여기다 디센딩 하면 되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돼? 나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키가 되죠? 예, 나이가 1차 키가 되는 거고 얘가 이름이 2차 키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쓰이는 경우는 1차 키가 같은 경우만 쓰는 거야. 이름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1차 키가 같은 경우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나이에 따라서 뭐 하라 그랬어? 어센딩 하라 그랬었는데 이
조용필하고 양수경의 경우는 어떻게 돼? 나이가 같죠? 14세, 14세. 같으니까 어느 게 먼저 나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지. 이때는 뭐를 사용한다? 뒤에 있는 2차 키를 사용한다. 저 두 개의 이름을 비교하는 거야. 이름을 비교해서 조용필하고 양수경을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작은 놈이 먼저 오는 거죠. 작은 놈이 누구야? 양수경이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수경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용필이가 나옵니다. 이름에 따라서. 다른 경우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같은 경우가 없으니까 그때는 나이만 써서 그냥 소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양수경, 조용필, 그 다음에 조용필, 김건모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온다. 1차 키는 앞에 오고 2차 키는 뒤에 오는구나. 이렇게 차례대로 컴마로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정렬할 때는 뭘 써야 된다? 오더바이저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 명심하세요.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조작어야. 셀렉트. 그죠? 아주 다양하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야 될 걸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실기에서는 더 중요하지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셀렉트 배웠으니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 셀렉트는 검색 명령어니까 여러분들 다양하게 나오지만 뭐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간단. 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연산하지 못하니까 그냥 한 개의 테이블로만 대상해서 연산해야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인서트. 기본 형식은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꺼번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 형식은 확실하게 깨닫자. 인서트 인투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인서트 인투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테이블이 와야 되겠죠. 여기 테이블이. 또는 뭐 릴레이션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테이블만 써도 되고요. 요 가로치고 여기에 속성 리스트를 써도 됩니다. 속성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블 전체에 집어넣을 때 있죠. 테이블에서 속성이 5개 있다면 속성 5개다 다 집어넣을 때는 이 속성 리스트를 쓸 필요가 없는데 골라서 집어넣을 때 있죠. 뭐 2개나 3개의 속성에다 골라서 집어넣을 때는 속성을 써야 됩니다. 속성 이름을. 테이블 속성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value. 요 값은 이거다라고 쓰시면 되죠. 값. 집어넣을 값이라니까. 집어넣을 값. 이런 값들을 이 테이블에 이 속성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별거 없죠? 물론 value 구문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여러분들 select 구문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N5에서 insert 이렇게 있어요. insert into 회원 테이블에다가 뭐 다 집어넣어도 되고 회원 번호하고 이름만 집어넣게 나이는 몰라. 그래갖고 회원 번호하고 어디에 이름에 뭐를 집어넣겠다? value에서 값을 집어넣는데 회원 번호는 N5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뭐 양동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새로운 튜플 하나 탁 만들어주는 거야. 여기 새로운 튜플이 하나 탁 만들어주면서 튜플 단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행 단위로 삽입이 돼요. 삭제도 행 단위로 삭제되고 여기 N5가 들어가고 N5가 그 다음에 여기 양동근이 들어가고 여기는 당연히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널 값이 여기 널이야. 이제 이런 데 널이란 말이야.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삽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날 때 기본 형식이 이렇게 돼. 잘 알아야 돼. 인서트 인투로 시작된다는 거 명심하면 돼. 이렇게 보면 아직 형식이 다 틀렸어요. 다른 것들은 다 맞고 형식만 딱 봐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딴 데서 읽어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서트 인투에서 인투 회원 테이블에 뭐 회원 번호하고 어디에만 집어넣는데 이름에만 집어넣는데 어디서 읽어온 거야? 예를 들어서 셀렉트에서 다른 데서 읽어온 거야.
select, 뭐, 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도메인이 같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 이거하고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 성명이야, 성명. 어디? 예를 들어서, from, 뭐, 등록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 등록 테이블에 가서 등록 테이블에서 등록번호하고 성명을 검색해다가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번호하고 이름에 각각 삽입시키는 명령을 한 말이에요. 한꺼번에 쫙 찍어. 여기에 100개가 있다면 100개가 여기 쫙 삽입되는 겁니다. 밑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삽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어떻게 돼? 갱신할 때 사용하는 거야. 업데이트,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야.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 이름을 쓰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쓰시고 요 테이블을 갱신하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set이 옵니다. set. 그 다음에 여기 속성 이름을 쓰시고 요 속성을 요 값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요 값이 옵니다. 요 속성을 요 값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웨어절이 오죠. 당연히 웨어절. 웨어. 그래서 조건식. 물론 이건 웨어절을 안 쓰면 몽땅 다 바꾸는 거지. 여기엔 조건식이 온다네. 조건식.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이런 조건에 이 태블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튜플을 찾아서 이미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 값을 요 값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태블에 있는 그 N3 있죠. 회원 번호가 N3인 경우를 찾아서 나이를 15세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쉽죠?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 바꿔라. 무슨 태블로 바꿔라? 회원 태블로 바꿔라. 셋. 뭐 나이 속성 값을 뭘로 바꿔라? 15로 바꿔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랬으면. 이랬으면 회원 태블에 있는 모든 나이가 다 15세로 바뀝니다. 그럼 저희 찾아서 바꾸려면 여기다 웨어 써야 되죠. 조건식을 씁니다. 웨어에서 뭐가 회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N3와 같은 경우 뭐 회원 번호가 뭐와 같은 경우 N3와 같은 경우 이렇게 썼으면 회원 태블에서 회원 번호가 N3와 같은 경우를 찾아서 나이 값을 뭘로 고쳐라? 15로 고쳐라 그러면 15세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그거 아니죠. 물론 이거 대신에 부속 줄이어 쓰는 건 상관없죠. 여기다 인 쓰고서 어떻게든 셀렉트 구문 다시 쓰는 건 뭐 그건 어디에서 배웠으니까 어디에서 셀렉트 명령어에서 배웠으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이 지리를 이 조건을 뭘로 쓰든 상관없어요. 여기 부속 줄이어로 쓰든 아니면 뭐 복잡한 조건식으로 쓰든 상관없다. 물론 또 이걸 검색해다 고치는 것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15 대신에 실제 값 대신에 검색해다 셀렉트 구문 써서 딴 테이블에서 검색해다 그 검색된 값으로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건 명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 여기 테이블 이름이 오는구나. 여기에 고칠 그 내용이 여기 오는구나. 여기 뒤에 조건식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기 테이블 2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 대여 테이블하고 회원 테이블 동시에 고쳐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조건 테이블 몇 개? 한 개만 써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테이블 한 개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연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해, 그냥. 단순하다. 얘도 마찬가지야. 테이블 2개 쓰면 안 돼요. 그건 어디에나 가능한 거야. 이 셀렉트 명령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셀렉트 명령. 테이블 2개씩 쓰는 건. 딜리트도 기본 형식은 외워야 되죠. 딜리트 프롬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 딜리트 프롬. 프롬. 회원 테이블로부터 날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원 테이블로부터 삭제하라. 이렇게 해서 다 삭제되는 거야. 회원 테이블에. 이렇게까지만 쓰면 어떻게 돼? 몽땅 다 삭제죠? 몽땅 다. 이렇게 삭제는 아니고, 뒤에 뭐, 조건절이 와야 되죠. 웨어. 그래서, 뭐가 오는 거야? 조건식. 조건식. 물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이건 하얀 걸로 써놓을게요. 딜리트 프롬. 딜리트 프롬. 여긴 테이블 이름 쓰고, 여기는 조건식을 쓰면 되죠. 기본 형식이란 얘기야. 이 회원 테이블로부터 이 조건에 맞는 놈을 테이블 단위로 지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딜리트 할게요.
delete from. 여긴 테이블, 이 테이블을 써야 되죠. 예. 기본 형식은 테이블입니다. 여기 테이블. 여기에 회원 테이블을 삭제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원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만 다 삭제되는 거예요. 이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스키마잖아. 이 위에 거는 스키마란 말이에요. 스킴이란 말이지. 밑에 거 실제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delete from 회원 이렇게 쓰면 밑에 있는 내용만 다 사라지는 거야. 위에 있는 건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이걸로 삭제된 건 다시 인서트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롭하면 어떻게 돼요? 드롭하면 이것도 날아갈 뿐더러 이것도 다 날아가지. 그때는 다시 인서트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드롭하고 딜리트하고 달라요. 그럼 여기에 조건식을 써서 자기의 조건에 맞는 것만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뭐 이상? 20 이상인 것만 지워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나이가 20세 이상인 것만 지워라 했으니까 이건 오케이. 이건 안 지워지지. 그지? 요거는 지워지네, 요거. 그죠? 휙 해서 날아가네. 그거 하나만 날아가네. 20세 이상은 맞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삭제하면 된다. 자기가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서 삭제하는 거죠. 물론 이거 대신에 부속 줄여서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여기다 테이블 2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여기 테이블 2개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회원 테이블과 대여 테이블에서 동시에 달려라. 뭐 동시에 회원 번호가 N3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동시에 달아가고 싶다고 테이블 이름을 2개 쓰면 에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딜리트, 업데이트, 인서트 할 때는 테이블을 몇 개만 써야 돼. 여기 프롬 뒤에 한 개만 달랑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테이블 한 개만 써야 되고 여기도 테이블 한 개만 써야 돼. 알겠어? 명심하세요. 물론 기본 형식은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 형식. 이런 기본 형식 있죠? 기본 형식. 아, 이렇게 딜리트 명령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업데이트 명령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인서트 명령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 가끔 포기하시는 분이 있다. 뭐. 아유, 되게 어렵네. SQL은 포기하고 시험장에 가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런 기본 형식만 알고 가셔도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 기본적인 거는 확실하게, 뭐 자세한 거 잘 몰라도 확실하게 암기하고 들어가셔라. 이해되시죠?